안녕하세요.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예상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예상 문제 풀이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교재에 보시면 책에 있는 예상 문제를 풀이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저기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 시험을 보러 가면은 150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이제 10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정도, 실제로 이렇게 OMR 카드에다 적고 뭐 이런 시간을 한 10초 정도씩을 빼면 한 1분 한 10초 정도가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만한 시간은 한 20초 정도에 풀고서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문제를 갖다 해당하는 문제를 20초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땡 하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를 하는, 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저는 그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첫 번째 문제는요. 자, 1번입니다. 자, 1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죠. 자, 시간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문제 아래에 동그라미 원에서 시계가 계속 갈 거예요. 이 시계는 한 20초를 갖다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20초가 지나게 되면은 파란색이 이렇게 빨간색 불로 바뀌어서 더 이상 풀지 말고 문제를 찍어라 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계속 줄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조정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자, 1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인자가 먼저 나왔는데 제가 2번 먼저 설명을 할게요. 실험 단위라는 거요. 자, 실험 단위라는 거는 실험 과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험에서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수준이라는 거는 그냥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인자 수준이라고 해야지 이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갖추어 주는 거, 자, 그걸 갖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자라는 거는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자를 계획하고 통계량으로 가설을 수립하고 하는 이제 주체,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갖다 시작을 하신다,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인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문제에서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계획 하에서 데이터의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험 환경이나 실험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이 되셨죠? 자, 그러면은 2번으로 한번 들어가서 2번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아는 게 실험 계획의 세 가지 기본 원리.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임의와 반복, 블록화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평균화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고요. 평균화라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임의와 반복, 블록화를 제외한 평균화가 될 거고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를 보면은요, 우리 통계 왜 한다 그랬었죠? 제가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의사결정이라는 거를 놓고 나머지 한번 보기들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자, 보니까 이상한 거 하나 있죠. 보편화가 돼 있다라면 누구나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화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죠. 자,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셨어요? 자, 통계 분석 과정, 제일 처음에 뭐 한다 그랬어야 됐죠? 통계하려면 자료 얻어야 되잖아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얻어진 자료가 다 좋은 자료일까요? 아닌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추려내야죠. 그 정제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 정제가 됐다면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도 되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뭘 합니까?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합니다. 그럼 추정을 한 다음에 이 추정된 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수집, 정제, 추정, 검정. 수집, 정제, 추정, 검정.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한번 풀어보시죠. 자, 보시면은 어떤 겁니까? 수집, 정제, 추정, 검정 계속 가고 있는데요. 조사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는 거를 뭐라 그랬었죠? 우리가 정제한다 그랬었잖아요. 자료를 막 얻어만 가지고서는 그거는 갑이진, 갑이지 아웃이니까 필요한 자료를 위해서 우리 정제하는 과정 거친다 그랬었죠. 자, 그럼 이제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풀어보시죠.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요. 당연히 검정이 될 겁니다. 자,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요. 자, 한번 7번 보시죠.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모집단과 그 다음에 표본을 구분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됐어요. 자, 요거는 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장 적은 단위에 있는 그 표본이라고 주어진 거 그걸 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보시면은 뭐 3번, 4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종로 구민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조사 대상이 된 모집단의 일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보시면 우리가 추정을 반복해가지고 패턴 찾아내는 거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예측이라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갖다가 0에서부터 1로 놓는 거 우리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표본을 분석해서 얻어낸 수치는 당연히 통계량이 될 거고요. 이 통계량으로 뭘 찾아 예측한다 그랬었어요? 뭘 추정한다 그랬었어요? 모수를 추정한다 그랬었죠. 여기서 나오는 모 비율은 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시작해 보시죠. 됐습니다. 자, 8번 문제랑 문제가 겹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넘어가 볼게요. 자, 풀어보시죠.
자, 우리가 일단 보면은요,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통계량이라는 거는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값이 변하기는 변해요. 왜냐면 표본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변하겠죠. 자, 그런데 이 가변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라면은 표본은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정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변하는, 변수라는 거는 조사하고자 하는 주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하는 변인, 자, 예를 들어서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한번 가보실까요? 자, 선택하셨죠? 이런 문제는 실제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아마 뭐 1회 시험, 2회 시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1회 시험, 2회 시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꽤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나와야 되니까 이제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문제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답은 통계량이죠. 자, 그럼 마지막 12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요건 뭐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보기를 갖다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특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직접 얻은 자료 아니면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 요걸로 구분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 1차 자료는 직접적으로 얻는 자료예요. 근데 논문에서 얻는 자료는 실제로 2차 자료잖아요. 간접적으로 자기가 직접 얻은 자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얻던가 아니면 문헌을 찾아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챕터를 갖다가 예상 문제를 갖다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첫 번째 챕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시간이 많이 남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장부터 시작을 해서는 약간 시간이 모자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럴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씩 더 생각을 해가시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